네, 저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테크노파크 기술닥터 사무국의 김택준 책임연구원입니다. 제가 이제 화면 공유 중이라서 제 뭐 얼굴은 안 나올 것 같고, 다른 분들도 일단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유튜브로 링크를 올릴 겁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못 보신 그 닥터님이나 참석 못 하신 닥터님들이나 기존 닥터님들한테도 요 공유를 드릴 거예요. 초상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진 그 웹캠이나 이런 거를 가급적 꺼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녹화 중에는 아마 노출이 가급적 안 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술닥터 역량 강화 온라인 교육, 네, 좀 공유 중입니다. 요거 화면은 다 보이실 거고요. 그게 저희가 이제 기술닥터 사업 소개하고 기술닥터의 역할,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업 지원 윤리, 마지막으로 기술닥터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마지막에 중간중간에, 그리고 또 제가 마이크를 지금 전부 다 이제 오프 요청을 드렸어요. 마이크 자체가 안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혹시 궁금하신 점을 채팅을 통해 가지고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중간중간에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맨 마지막에 답변을 모두 모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질문, 그러니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건다 이런 질문은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는 게 편하고요. 닥터님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거는 다 같이 궁금해 할 것 같다, 물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위주로 좀, 저희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사업은 이제 그 2009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30개 시군이 모여 있는 광역 사업으로 경기도비 베이스로 되어 있고요. 그 기본적인 것은 그 기술 닥터 사업은 자문으로 시작을 해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보고 검증하고 있는 지금 세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원 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제조기업입니다. 제조기업이라는 것은 공장 등록증이나 사업자 등록증상에 업태 또는 업종의 제조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공장 등록증이나 사업자 등록증이 본사로 돼 있어야 되고요. 지점이나 이런 뭐 연구소 이런 거는 지원이 안 되는 점 꼭 감안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은 당해년도 1월 정도에 공고가 나오고요. 최대 12월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저희 기술닥터 홈페이지 이제 들어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팝업창에 한창 떠 있고요. 시군별로 예산이 매칭이 돼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 예산이 소진되면은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전부 다 예, 해당 시군은 예산이 마감됩니다. 그걸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따가 좀 페이지 뒤에 보시면은 현재 어디 시군이 예산이 남아 있는지 그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체 및 주관은 경기도하고 36개 시군, 경기 테크노파크로 돼 있고요. 저희 협약 기간이 지금 저희가 올해 15년 차에 있어서 총 17개 기관 단체가 지금 협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단계 현장애로 기술 지원입니다. 이게 기술 자문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기업 신청하시는 부분부터 설명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 제출은 전부 다, 저희는 이제 기술학교 사업은 모든 사업이 전부 다 온라인 제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현장 애로 기술 지원 신청 버튼 누르셔서 관련 그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 그 기업이 신청하셔서 방문 일정 협의한 다음에 1차 미팅 때 저희가 기술 닥터님하고 기업 현장에서 방문해서 미팅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1차 미팅은 저희 직원이 전부 다 방문하고요. 만약에 그 코로나 때 한번 그랬는데 저희가 좀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또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또, 그리고 과거에 또 기술 닥터를 수혜 받으셨던 이런 분들은 또 온라인 줌이나 영상 통화 가지고 가끔 진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최대 10회 이내, 기업당 최대 10회 이내 기술 지원을 하게 되고요. 50일 이내 정도로 저희가 선착순, 이거는 이제 선정평가가 따로 없고 해당 시군에 신청하신 대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제한은
당해년도 10회 이내까지 자문이 가능하고요. 자녀 예산에 따라서 좀 일부 시군에서는 마지막에 하시는 분들은 좀 10회를 못 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리 안 들리시는 분은 재접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딴 직원분이 좀 쳐주시겠어요? 재접속하라고 좀 알려주세요. 제가 좀 강의하고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그리고 기업 기준으로 최대 4년간 20회 이내. 이게 무슨 소리냐? 1년에 10회, 그 다음에 4년 동안 20회를 카운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는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최근 4년간 20회를 카운팅하고 19년도 이전에 자문받았던 횟수는 전부 다 이제 초기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청 자격을 했고요. 단계별 검증 지원은 현장 애로 기술 지원에 파생되는 지원 사업입니다. 약간 1.5단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문받은 걸 한번 검증해 보자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똑같이 그 현장 애로를 전년도 3회 이상 진행하셔서 완료하셨거나 올해 3회 이상 진행하시는 도중에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 검증하고 사업화 검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잠시만요. 이거 좀 쳐주시지. 재접속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술 검증은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진행되는 게 이제 시험 분석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요. 설계 시뮬레이션이나 모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애로 기술 자문받으면서 그거에 대한 수반되는 그거에 대한 거에 테스트가 필요할 때 저희가 그거에 대한 지원금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총사업비의 20%. 그래서 뭐 5인의 여성 기업, 뭐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이런 경우엔 5%가 감면이 돼서 총사업비의 85%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저희가 평가는 진행되긴 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 저희가 과제 수반되고 해당 시군에 자녀 예산이 남아 있냐에 따라서 저희가 그거에 따라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맥스 500만 원으로 돼 있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500만 원 다 지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지급 형태로 돼 있고요. 단계별 검증 지원 신청 버튼 마찬가지 눌러 주셔가지고 그 협약된 기관이나 뭐 대학 뭐 연구기관 이런 데 견적서를 받으셔가지고 저희한테 먼저 신청을 해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그 내용 검토 후 승인 공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승인받은 날로부터 진행을 하셔서 사업비 집행을 먼저 기업에서 집행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결과 보고서, 시험 성적서, 이체 확인증, 세금 계산서, 뭐 환급 받으실 통장 사본 요런 거를 돌려주시면은 저희가 그거에 따른 걸 확인을 하고 최대 500만 원, 80% 장애인 기업이나 5인 이내 기업은 85%까지 환급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화 검증은 B2B 기업들은 대부분 해당이 안 되는데 B2C 기업,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와디즈를 통한 크라우드 펀딩을 지원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부터 신설이 됐고요. 그 기업의 현장애로 관련 과제에 대한 대품에서 이제 양산화 직전에 상품성인지 사업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예산 자체가 뭐 투자금도 많이 없고 이런 경우에 와디즈를 통해서 펀딩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와디즈 회원들한테 투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투자금이 목표 금액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달성하게 되면은 와디즈에서 수수료를 뗀 그 지원금을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걸 만드신 다음에 투자해 주신 분들한테 제품으로 보상해 드리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최대 500만 원, 총사업비의 20%를 지원해 드리고, 저희가 지원해 드린 건 와디즈 그 쇼핑몰에 대한 쇼핑몰 같은 사이트의 입점 수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펀딩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그 진행이 되신다는 거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현장회로 기술 지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최대 20회까지만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1년에 10회니까 2년에 20회 하면은 진행이 되죠. 그렇게 돼서 최근 4년간
좀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4년만 카운팅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시를 아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기회로기술 선정 기업 수혜를 한 번이라도 받으신 분은 현장 회로기술 자녀 횟수에 상관없이 지원이 불가합니다. 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술 닥터 분께서 참고하셔야 될 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닥터당 1년간 최대 70차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당 10회, 최대 10회고 70회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업 수로 카운팅을 해가지고 1년에 최대 10개사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기업 수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7개 기업한테 10회를 자문하셔도 되고요. 뭐 10개 기업한테 그 7회씩 자문하셔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년간 지명제도하고 비지명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명제도는 저희가 기술 닥터분하고 기업하고 아시는 사이세요. 아시는 상태에서 기업한테 기술 닥터를 소개시켜 주셔서 현장 회로 기술 지원을 신청하신 다음에 내 기술 닥터 이름을 검색해서 지명을 해줘. 이게 지명제도입니다. 이제 아시는 사이에서 신청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지명 제도는 기업이 신청을 했는데 누가 전문가인지 모릅니다. 어떤 과제인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걸 날 찾아줘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 닥터 저 같은 비지명 담당 직원이 검색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력이나 아니면 논문이나 이런 경력을 통해 가지고 그 분한테 선택을 시켜 드리는 거예요.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비지명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지명제도만 제한이 있습니다. 지명제도는 최대 4건, 4개 기업까지 가능하고 비지명은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현장 회로 기술 지원 자문 기준, 자문 시간은 회당 3시간 이상 하는 걸로 자문이 되시는 거고요. 자문 수당은 최대 10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차 미팅 때는 2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2차부터 10차까지는 3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해는 자문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희가 미팅을 하면서 기술학교 사업을 소개하고 자문 규모, 자문 횟수,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그 정리를 해서 정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자문의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1차 미팅만 20만 원이고요. 2차부터 10차까지는 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업 10회 자문 시 최대 290만 원 지급하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전입니다. 네, 세전이고요. 저희가 이제 지급 시기는 분기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지금 자료 있는 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그 저희 녹화분하고 같이 저희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메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7월 현재 현장 회로기술 지원 신청 가능 지역이 좀 많이 좀 마감이 돼가지고 현재 12개 시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뭐 안산, 성남, 시흥 순으로 예산이 많이 남아 있고요. 지금 밑에 보시면은 뭐 여주, 광명, 파주, 동두천 같은 데는 거의 마감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시군에 있으신 분들은 현장 회로기술 지원 신청 방법 알려주신 다음에 그 기업한테 신청해서 지명하시라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개회로 기술 지원은 현장회로 기술 지원 다음에 진행되는 2단계 사업입니다. 저희가 요거에 대한 중개회로 기술 지원은 소규모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이나 공정 개선 사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현장 회로 기술 지원 자문 받은 걸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진행되는 거고요. 최대 2천만 원 지원해 드리고 4개월 이내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업 부담금은 20%고요. 서면하고 발표 평가가 진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서면 평가는 서류 평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류 미비한 거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 평가는 저희 경기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게 원칙이고요. 5분 발표에 10분 질의응답이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프로세스는 저희가 이제 중기회로 같은 경우에는 현장회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인데 중기회로는 공고 기간 내에서만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현장회로 지원해서 완료된 과제
올해도 마찬가지로 올해 완료된 과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횟수에 상관없이 한 번 미팅하고 하든지 10번 자문 받고 하시든지 완료된 과제만 인정된다는 점 하시면 되고, 그 과제를 그 클릭을 하셔가지고 중개회로 기술 지원 신청 버튼 누르셔가지고 하면은 평가 진행체에서 선정되시면은 협약 체결 및 이행보증 지원, 이행보증 각서를 제출해 주시고 각종 서류 주신 다음에 하시면 저희가 지원금을 선지급해 드리고요. 4개월 정도 과제 진행하셔서 결과 평가 통해서 정산 끝나고 완료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계산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중개애로 기술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단독으로 신청하실 수 없고요. 현장 애로 기술 지원에서 자문받은 닥터님들이 참여 인력으로 들어오시는 게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 자체가 참여 인력으로 무조건 들어오셔야 되고요. 기술 지원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술 닥터님께서는 보통 저희가 중개로 신청하신 분들은 한 3분의 이상이, 절반 이상이, 거의 절반에서 3분의 2 이상이 5인 이내 기업이고요. 기업 지원 사업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선정 평가나 사업 계획서 작성을 거의 못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서 작성하실 때 어떻게 작성을 하셔야 될지, 목표는 어떻게 설정해야 될 건지, 평가는 어떻게 받으실 건지, 그 다음에 선정되시면 사업비 집행을 어떻게 하셔야 될 건지, 결과평가 시에는 결과평가에 대한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는 걸 컨설팅 해주시고요.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10회까지 가능하고요. 회당 30만 원 이내, 최대 300만 원까지 책정 가능하고요. 실험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자산성 구매 뭐 이런 거 현물이라고 보통 많이 하죠. 재산이 될 만한 금액은 제 구입을 못하고, 외주 가공비, 외주 용역비 같은 경우에 총사업비의 6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시험 부석비는 공인기관 대학에서 집행된 비용만 인정된다는 점, 뭐 사기업이나 이런 기업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는 점 하시고요. 지식재산 보호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 600만 원 특허 출원 같은 걸 지원하는 점 보시면 되고요. 국내 한 건당 150만 원 맥스, 해외 한 건당 300만 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중개로 기술 지원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년도까지 현장 완료하신 기업 되는 거고, 신청 제한 기업은 신청일 기준 현장회로 기술 지원, 자문을 완료하지 않은 기업, 그 다음에 선정되시고 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급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할 수 없는 기업, 네, 신용이 낮다는 기업이죠. 안 좋은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기준 창업 6개월이 안 된 기업은 중개로를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그 중개로 과제 관련해서 유사 과제를 수행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받으실 분들도 저희가 그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환수 조치나 선정이 안 될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개로 기술닥터 선정 관련해서는 기업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기술닥터 조회 및 선정주, 그 중개로 기술지원 과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현장회로 기술닥터와 다르게 신청은 가능합니다. 일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 외에 다른 분야 하신다든지, 뭐 닥터님이 뭐 너무 바쁘셔가지고 현장 자문해 주신 분들이 못 하시는 경우가 가끔씩 계시더라고요. 다른 닥터분 추천해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개회로 기술정 과제 진행 도중에도 기술 닥터가 변경이 가능한 점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닥터 그 위촉 관련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분리를 시켜놨는데, 지금 이제 내년도 1월 달에 또 평가위원 위촉이 있을 거라서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 닥터는 자문해 주시는 자문위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술 닥터 기업에 대해서 현장회로 기술 지원이나 중기회로 자문을 해주시는 위원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촉은 정기도 지사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요. 활동 기간은 위촉에 올해는 7월 1일부터였죠. 3년으로 해서 2026년 6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현재 도하고 협의된 걸로는 연 1회 진행이 됐고요. 매년 4월에 공고 예정이고, 공고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한 점, 혹시나 다른 분 앞으로 기술닥터 하실 분이 계시면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위촉 시기도 경기도 도에서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공문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매번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이제 3년 지나친 다음에 제2촉은 저희가 그 기존의 안내를 다 드릴 거고요. 3년 근까지 그 제2촉 후 활동이 다시 가능합니다. 3년 연장이 되는 거고요. 위촉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위촉 기간 동안 활족 실적이 하나도 현장 애로 기준입니다. 자문한 기업이 한 건도 없을 경우에 해촉될 수 있다는 점 꼭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리고 기술 닥터는 기술 닥터 자문위원회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기술 닥터 평가위원이 있습니다. 평가위원은 아까 중기회로나 우리 선정평가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이런 게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평가만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도지사 명의로 위촉이 되고요. 활동 기간은 현재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 역할은 지원사업 선정평가, 완료과제 결과평가, 기타 과제 관련 심의 및 처리 방안 관련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재가 들어간다거나 환수가 된다거나 이런 데 쪽에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평가위원 위촉 시 기술 닥터로 활동이 불가한 점을 꼭 감안하시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위원이 되신 분들은 기술 닥터로 신청을 하셔도 이쪽이 안 되시고요. 해촉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지사 명의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공고문에 전부 다 진행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술 닥터 활동하신 분들은 기술 닥터 평가위원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신청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우수 기술 닥터 경기도지사 표창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표창 대상자는 그 강인연도 활동하신 기술 닥터 분들, 현장 자문해 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대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정해진 거는 저희가 표창계획 관련해서 수립하고 대상자를 추천을 하고요. 저희 대상자 관련 심사를 한 다음에 검토 및 이제 공적 심사 의뢰를 하고 표창 대상자를 선정해서 표창을 수여합니다. 표창장은 경기도지사 표창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선발 기준은 기술 닥터 사업 참여도, 그러니까 현장 자문을 많이 해주셨느냐, 얼마나 지원을 하셨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해피콜 통해서 기업적 만족도, 그거에 대한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표창 시기는 일부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매년 연말에 경기도지사 표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 닥터의 역할 및 보고서 작성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청기업 현장의료 기술 지원 신청서 검토 및 지원 가능 유무 파악이라고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칭을 해드리는 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비지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비지명 관련해서 저희가 기업한테 그 신청해 주신 과제를 저희가 검토한 다음에 기술 세탁 부분을 저희가 AI 매칭이나 과거 이력을 통해 가지고 자문 가능하실 법한 분을 저희가 기업한테 추천을 드려 가지고 거기에 관해서 기업한테 처음에 전화나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그 자문 가능한지 기술 닥터분하고 기업분들하고 처음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가능해서 어느 정도 자문이 가능하겠다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1차 미팅 날짜를 잡아 가지고 저희가 3자 대면을 해 가지고 미팅 일정 최종 협의해서 자문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기술 닥터 활동을 위해서 기초 서류를 제출받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전부 다 온라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관련해서 보안 각서, 기술 지원 서약서 부분이 작성이 돼야 되고요. 저희가 이따가 이제 좀 안 좋은 사례 이런 부분은 좀 내용을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기술 지원 서약서를 쓰셔야지 무조건 진행이 가능한 점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오후 입력 시 자문수당 지급이 좀 지연될 수 있다는 점 하셔 가지고 해당 부분에 공란이 있으면은 저희가 좀 넘기기가 힘드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소속이나 성명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등록번호. 저희가 개인소득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꼭 정확하게 맞아야 되고요. 제대로 맞춰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계좌 정보, 당연히 해당 계좌에 본인 계좌셔야 되고요.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순으로 정확히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지급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꼭 감안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현장회로 기술 지원은 저희가 이제 기술 지원 계획서 1회 방문할 때만 계획서를 진행하든지 1회 이상 하시게 되면은 이 기획서부터 진행이 되시고요. 기술 지원 일지는 회차당 한두 페이지 정도 간단하게 작성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요번 미팅 때 어떤 진행을 했고 어떤 자문을 했고 구체적인 기술 자문을 했던 위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성 관련해서 이따가 또 후수를 하겠지만, 디테일 뭐를 교육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어떤 기계 부분에 어떤 설비에 어떤 부분에 어떤 부분을 했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뭐 10차를 하든 1차를 하든 3회 이상 몇 회 이상 하신 다음 지도를 다 하신 다음에 기술 지원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기회로 기술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술 지원 계획서, 기술 지원 일지 마찬가지로 회차당 결과 보고 요런 식으로 해서 현장회로 기술 지원과 제출 기준이 전부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현장회로 기술 지원 보고서는 저희 매뉴얼이 있습니다. 기술닥터 온라인 과제 수행 매뉴얼이 있고요. 저희 기술닥터 홈페이지 네이버나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기술닥터 치시면 저희 메인 페이지 나오고요. 홈페이지 고객센터의 자료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인 페이지 화면에 고객센터의 자료실 보시면은 네,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해 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메모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과제 수행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보고서 작성 요령입니다. 그래서 잘 작성된 보고서는 이해하기 쉽고, 정성껏 작성하는데 양이 많은 게 정성껏 작성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중심의 간결하게 함축된 본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목에 반영되는 내용으로 적어 주시고요. 가급적 도표, 이미지, 현장 방문 사진을 많이 좀 활용하셔 가지고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본 데이터는 기업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전달이 될 거고요. 이메일 통해라고 하고, 저희가 이제 요거는 저희가 기술닥터 시스템 서버에 보관해 가지고 향후에 우수 사례 발굴이나 이력 증빙을 위해서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위주보다는 간결하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했는데 뭐뭐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마이크에 대한 기술 작물함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이크 부분에 통신 라인의 어떤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길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결하게 대략적으로 어떤 부분을 했다는 거고, 부가적으로 요거에 기업한테 제출해 주신 관련 자료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닥터님께서 보관하고 계신 노하우를 작성하신 부분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제품 디자인 같은 거나 설계도 같은 거 설계 스케치나 이런 거를 부가적으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좀 입력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제 AI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검색값이 이제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화로 되고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값 상위 노출이 되니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성 예시는 이런 식으로 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림만 보시고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공유해 드린 자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 지원 윤리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이 오래되다 보니까 기술닥터 초반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유출 그러니까 신기술 유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출원을 한다든지, 기업의 기술인데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저희가 기술 지원 서약서를 그래서 사전에 모두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기술 닥터분들이 한 점 위출할 때마다 기술 지원 서약서나 어떤 특정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각서를 자체적으로 써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굉장히 기술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런 부분엔 꼭 윤리적으로 기술 닥터 되신 분들은 기술에 대한 각서, 보안 각서나 그런 관련해서 그런 쪽에 그런 윤리적으로 그런 식으로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저희가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사태가 좀 터집니다. 저희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관련해 가지고 작년 저기
예전에 있던 그런 기업들이 일부 기업들이 제가 이제 환수한 경우가 있었는데 재판 통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애초에 그런 걸 아시는 닥터님께서 만약에 모르시는 상태의 기업이라면 모르시면 어쩔 수 없지만 아는 상태에서 기업이 부정하게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얘기를 하셔 가지고 자정작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 돼서는 이제 보통 내부적으로 그 내부의 쪽에서 이제 그 유출이 돼 가지고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중복 사업 관련해서 NTIS 통해 가지고 중개로 할 때도 미리 사전에 봤지만 그것만으로는 저희가 조회되기 쉽지 않은 건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저희 사업하거나 과거에 했던 저희 경기도 유관기관이나 중앙정부에 관련 사업을 다 업로드합니다,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크로스 체크를 계속해요. 예전에는 눈먼 그런 지방에서 뭐 사업비 타셔 가지고 그러신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근데 요새는 관련 중앙정부 업로드나 경기권 그다음에 경기도 유관기관이나 이 기관들끼리 테크노파크끼리 유사사업 관련해서 사업 관련 과제를 전부 다 공유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런 부분이 있으면은 기업한테 확실히 말씀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하지 마라." 아니면은 "기술닥터 신청하지 마시라." 요렇게 좀 윤리적으로 좀 교육이나 좀 뭐 얘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부정수급 담합 통해 가지고 뭐 사례가 너무 많으니까 뭐 제가 일일이 좀 나누기는 어렵긴 하지만 여기저기 뭐 중앙정부나 뭐 지자체 사업비를 다 타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사업비를 사용 안 했는데 거래처를 둬 가지고 이렇게 좀 하시는 경우도 저희가 가끔 가다 그런 게 적발이 되기 때문에 고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후순위로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 지원 일지 쓰시는 그런 부분에 현장 사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이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기업하고 좀 뭐랄까 약간 짜고 치고 이런 경우를 저희가 좀 그런 경우에 좀 가끔씩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장 큰 예시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와서 사진을 몇 장을 옷을 바꿔가면서 찍는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식으로까지 하시고 차라리 그런 부분에 사진이 원칙이긴 하지만 영상 통화를 통해 가지고 증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관련 사진이나 도표라든지 이런 리포트를 잘 써 주셔 가지고 물론 뭐 한 번도 안 가셨는데 10번 하셨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가급적 최대한 현장 참여는 원칙이긴 하지만 여의치 않다거나 뭐 지역이 너무 멀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뭐 줌 통해 가지고 지금처럼 증빙 나누셔 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저희가 이제 컨택하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코로나 전에는 그런 게 인정이 안 됐지만 저희 이제 코로나 통해 가지고 그런 게 좀 많이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고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단 저희 관련 동영상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 뭐 궁금하신 분이나 요런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가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뭐? 닥터. 저희가 붙여드릴게요. 진단하고 치료하고 찾아가지 않아도 찾아와서 도와주는 혹시 기업의 볼륨이 기술을 높거나 낮다고 하시는 분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기업의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전문가로 아 네.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퇴직 기술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대로 올렸는데 개별적으로 볼륨 좀 올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자동화나 반자동화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분야를 하려고 하면 많이 힘에 부치고 힘들어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 쪽도 충분히 있고 어느 정도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은 계속해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술 닥터 사업에 계속 참여를 하게 돼서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한산대학교 기계과의 신금철 교수입니다. 기술 닥터로 활동하고 있고 어려운 기업들 도와주는 걸 보람으로 삼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자기 기술은 있지만 생산하는 게 수동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자동화되어 있지 않아서 생산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산 공정도를 쭉 살펴봤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져서 제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한 3배 정도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그래서 작업을 하는데 성형 공정입니다. 성형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되게 정도로 줄이고 마지막에 최종 성형된 제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럼 끝나도록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건조기에 건조하는 작업인데 이게 10시간이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온도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해서 2시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해서 기업에서 최종적으로는 한 2배 정도의 작업 효율성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무화정밀이라는 회사고요. 전기자동차 부품을 좀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기술 닥터를 신청하게 된 것은 최근에 나오는 전기자동차는 주행거리를 걸면서 부품들이 커지고 형상들도 복잡해지고 기술적으로 그걸 구현하는 게 쉽지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인 역량으로는 한계에 좀 부딪히고 시간적인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기술 닥터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첫 번째 그 현장 애로 기술을 하면서 상당한 도움을 받았었고, 저희들이 중기 애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면서 저희들 회사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 닥터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기업인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말을 경청하고 눈높이에 맞춰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기업 지원을 하다 보면은 소통이 부족해서 불필요한 오해와 불순이 쌓이고 결국 이런 기술 지원이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인의 이야기를 좀 가급적 경청을 해주시고, 또 말씀하실 때는 빙빙 둘러서 말하기보다는 간결하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기업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사실 2011년도에 그 기술 닥터가 신청기업의 기술을 유출하려다가 검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 지원 서약서와 보안 서약서 이런 것들을 접수를 받고 있고, 기업에서도 사실 기술 유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기업의 영업 비밀을 꼭 유지해 주시고 기술 유출에 꼭 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단합, 부정수급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복 지원이라든지 부정수급, 또 허위 기술 지원, 담합 이런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초에 어떤 기업은 그 동일한 내용으로 다양한 국가 또 지자체 지원 사업으로부터 이렇게 중복 수혜받은 적이 있어서 지원금을 모두 환수당하고 또 경기도 지원 사업에는 영구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도지사님은 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하면서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가 없고 또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닌 그런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기술대학교 전자공학부에 재직하고 있는 박진성 교수라고 합니다. 제 전공은 이제 반도체 설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그다음에 일반적인 암호 처리 이런 쪽을 주로 전공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오기 전에는 실제 실무자로서 회사에서 여러 가지 연구나 제품 개발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기술 닥터에
일을 하시게 되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장에서는 심오하게 바빠서 어떤 이론을 공부하거나 아주 어려운 내용들을 쉽게 소화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실무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쉬운 내용과 쉬운 언어로서 쉽게 설명을 해준다면 바로 업무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어려운 내용을 그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레벨을 다운하고 좀 더 많이 풀어가지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쉬운 기술을 지도하는 것이 기술 닥터로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꼽고 싶은데 첫 번째 귀는 잘 들으라는 뜻입니다. 업체들의 분들의 고민이나 상담거리도 잘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업주가 정확히 무엇을 애로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운동화입니다. 운동화는 애로사항들이나 고민이 있는 기업들이 있으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한 걸음에 전걸음으로 달려갈 수 있을 만큼 열성과 열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와이파이 컷입니다. 요즘 시대에 맞춰서 많이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인적 네트워크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조사를 해서 이러한 실시간적인 내용들을 애로를 안고 있는 기업들한테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는 우수 기술 닥터를 매년 선발해 경기도지사 표창과 해외 연수 포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향후로 이제 기술 닥터 쪽으로 좀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못하는 부분들을 기술 닥터님들의 조언으로 도움을 해내는 부분이라 그분들한테는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도 같이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명쾌한 문제 해결로 기업의 애로를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기업 전문 주치, 찾아가서 도와주는 기술 닥터.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